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어윤대 KB금융 회장이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지주 회장들의 이딴 사태로 거치에 관심이 쏠렸던 어윤대 회장은 KB 취역박람회에서 임기를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는 7월 12일까지 임기 만료를 맞이하는 어 회장은 연임에 도전할 의사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회이사들한테 물어보라고 답했습니다.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 정부 정책이 이뤄지면 연간 2.7%에서 2.8% 성장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추경이나 부동산 대책 등 정책이 이뤄지면 하반기에 3% 성장세를 회복해서 연간 2% 후반대 성장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이러한 전망은 추경이 적시에 집행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추경과 부동산 대책 등 경제정책이 조기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민간 국책 경제연구기관들이 올해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2%대 중후반에 머물며 당분간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 각 연구기관들이 추정한 2011년에서 2020년 잠재 성장률 추정치는 한국개발연구원 3.8%, 삼성경제연구소 3.6%, LG경제연구원 3.4% 등입니다. 11개 민간국채 경제연구소장들은 윤상짓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하반기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간 경제 성장률은 2%대 중후반의 수준에 머무르며 경기 둔화 국면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474억 달러로 지난 2011년 12월 477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1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이 집계한 2013년 3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3월 수출액은 474억 4천만 달러로 2월보다 12.1%, 1년 전보다 0.2% 각각 증가했습니다. 수입은 작년 같은 달보다 2% 감소, 지난달보다는 9.5% 늘어난 441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무역수지 흑자는 32억 9천만 달러로 1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에서 2월 일본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우리나라 수출품 10개 가운데 4개의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나 엔저 현상이 한국 수출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2월 일본과 경합하는 49개 수출품 가운데 절반인 24개 품목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해 엔저 현상이 우리나라 수출의 발목을 잡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저 후폭풍 속에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한 품목은 휴대전화, 항공기 부품, LCD 등 9개 품목에 불과했고 일본의 경우 21개 품목이 작년 마이너스 수출 증가율에서 올해 플러스로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감사원이 연간 4조 원의 복권기금을 운용하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대한 전방위 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지난 1월 중순부터 복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감사는 주로 복권 기금 운용과 각종 계약 업무 등에 초점을 맞췄지만 내부 조직 문제나 개인 비리 여부도 샅샅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로또 시스템 병행 운용 계약도 조사 대상에 올라 병행 운용 사업자인 그리스 IT 기업 인트라로사와 윈디플랜도 감사원에 참고인 자격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10일 의회에 제출한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시장 친화적 환율 정책을 이행하라고 촉구할 것이라며 일본 아베노믹스에 처음으로 경고음을 냈습니다. 미 재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그들의 정책 목적이 경기 부양에 있는지 아니면 통화 가치 약세에 있는지 면밀히 관찰할 것이라며 일본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견제 시사에 따라 엔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오후 1시 30분 현재 달러당 97.66엔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SPC그룹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기조에 맞춰 이번에는 시정명령이 아닌 과징금 부과 같은 실질적인 제재가 발표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영우 기자입니다. 과도한 인테리어 재시공 요구, 계열사나 특수관계를 이용한 시공업체 선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행위를 일삼아온 SPC그룹에 대한 심사를 이번 주 진행합니다. 토요일을 함께 차니까 그 개최 결과에 따라서 나오겠죠. 그건 다음 주에는 금요일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오겠죠. 이에 따라 다음 주 중에는 SPC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횡포에 대해 시정 명령으로만 일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제 민주화 바람에 발맞춰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좀 심의가 돼서 과징금도 좀 물고 법규를 좀 더 엄격하게 좀 적용 집행을 좀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횡포에 대한 공정위의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빵집과 커피 전문점 등 거대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행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의 처분 결과가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골목상권과 자영업자 보호를 천명한 가운데 공정위가 이번에 어떤 처분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영호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